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기분이 우울할 때 또는 머리가 복잡할 때 5분만 좋은 기억을 떠올려도 충분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좋은 기억과 함께하는 5분의 여유.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원기 107년 10월 다섯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미국 동부 휴스턴 지역의 원불교가 시작된 이래 지난 2020년 새롭게 교당 건축이 이뤄졌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휴스턴 교당 봉불식이 10월 23일 거행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원불교 미국 총부 미주 동부교구 휴스턴 교당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23일 오후 2시 30분에 신축 봉불식을 올렸습니다. 죽산 미국 종법사, 소혜리 미국 총부 교화단 관리본부장, 윤건치 휴스턴 한인회 회장, 카를로스 히메네스 건축 설계사, 사영인 국제부장 등 많은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신축 봉불식에 국내에서도 좌산 이광정 상사님과 송영봉 원로교무 등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좌산 이광정 상사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당을 지키고 정성을 기울인 결과가 교당 신축의 결실을 이뤄냈다며 특별 희사에 인연이 된 진원도 교도와 휴스턴 교당 교도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우리 교법의 한 부분이 다 우리 앞길을 크게 열어주는 대자대비의 그 대종사님의 자비가 어려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 교리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깊이 연구하셔서 또 그 수행을 하셔서 대종사님의 본의대로 여러분들이 잘 신앙 수행하시면서 불자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축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박세진 부총영사는 올해가 한미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인데 한미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에 휴스턴 교당에서 봉불식이 있었다고 기억될 것 같다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당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공로자 표창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미국 종법사 표창은 진원도 교도에게, 미국 교화단 관리본부장 표창은 휴스턴 교당 교도 일동에게 수여됐으며 미주 동부교구장 표창은 이영자 교도와 권숙인 교도에게, 교당 감사패는 교당을 설계한 카를로스 히메네스 교수와 교당을 시공한 테드 앤더슨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날 죽산 미국 종법사님은 설법을 통해 교당이 하나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원력과 서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이 교당이 하나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수한 급의 염원과 원력과 성으로서 이 자리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봉불식 의미가 대단히,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 인연지요, 제가 불연지요, 그리고 약속한 땅이다. 성과 원력으로. 중생은 인연을 무엇으로서 맺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인연을 업력으로서 인연을 맺어간단 말이에요. 업을 따라서 인연을 맺어가. 그런데 공부하고 수도하고 불보살들은 무엇으로서 인연을 맺어가요? 원력과 서원으로서 맺어간단 말이에요. 이 교당이 탄생할 때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원력과 서원과 염원으로 이 자리에 자리가 잡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사자가 생기고 설계자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어려져 가지고 이 교당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번에 봉불식을 거행한 휴스턴 교당은 2층 높이의 단층으로 대각전을 구성하고 내부에 영모전 부스를 구성했습니다. 부대 시설로 1층에는 도서관과 함께 전시 공간을 겸한 복합 공간 및 사무실, 기도실, 메타버스 체험 공간, 방송 부스 등이 자리하고 2층에는 교역자 생활관과 게스트룸을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장소로 현대적이면서도 단순함과 자연스러움이 특징입니다. 나성인 휴스턴 교당 주임 교무는 앞으로의 교화 비전으로 오스틴 교당과 협력을 통해 텍사스 지역 공동교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준비하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텍사스 전역으로 확장해 가기를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산울산교구가 부산교당 대각전에서 법사 법호인 훈련을 열었습니다. 교구 법사 법호인 43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공부 열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울산교구가 경산상사님을 초청한 가운데 교구 법사 법호인 훈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10월 22일 부산교당 대각전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 참석한 430여 명의 훈련인들은 연신 행복한 표정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설법에 앞서 경산상사님은 부동심으로 교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는 여러분이 있어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이 세상에 편만해질 것이라며 이 세상을 불법으로 변화하게 하고 안심을 얻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로 부산 울산교구 법사법호인을 치하했습니다. 이어 경상상사님은 원불교 3대 주문 중 하나인 성주로 설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상상사님은 성주는 열반할 때 외우는 것으로만 알지만 사실은 살아있을 때 외워야 생사해탈을 할 수 있다며 성주 공부를 통해 각자가 성자의 모습을 갖추고 부처님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조용할 때 가서 옥부처한테 항의를 했어. 아, 우리는 너도 옥이고 나도 옥인데 나는 그냥 밟히고 댕기고 너는 절 받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옥부처가 그러더래요. 야, 나는 부처 되려고 정을 여러 차례 맞았다. 정만 맞은 게 아니고 내 얼굴을 막 갈아대더라. 내가 그걸 참았다. 정 맞고도 참고 뭘 갈고도 참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부처 되었지. 누구들은 몇 번 치고 청청도 됐지 않냐. 그러냐 누구들은 밟히고 나는 그렇게 인욕정진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절 받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밟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 청청대들이 어쨌겠어요. 아 그러겠다고 절하고 내려가서 청청도내를 잘했다고 그래요. 나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 수행 정진하고 인과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공을 들여야 돼. 마음에 공을 들여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공 들일 줄 알아야지.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공 안 들이고 잘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 이번 부산울산교구 법사 법호인 훈중훈련은 침체된 교화 회복 동력을 마련하고자 준비한 자리로 부산울산교구 안인석 교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훈중의 힘으로 지금의 교화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법호를 받아 첫 법호인 훈련에 참석한 이연도 교도는 아버지와 함께 교구 법사 법호인 훈련을 받게 돼 감회가 새로웠다고 마음을 전했고 김상우 교도는 경산상사님의 따뜻한 설법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법열이 차올랐다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한편 경산상사님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울산교구에 주석하며 하단 성적지 순방, 부산교당 법회 등의 일정으로 부산울산교구 재가 출가 교도들을 만났습니다. 서울교구 이문교당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에 새로운 법도량을 마련하고 봉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문교당이 지난해 10월 15일 교당 신축을 위한 기공 봉고식을 올린 지 1년 만에 새 문을 열어 마음 공부로 지혜와 복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나누고 함께하는 교당으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10월 22일 박덕희 주임교무와 이문교당 교도들이 신축교당의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고 좌종 10타로 시방세계에 알리는 봉불식을 올렸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은 이영덕 교화 부원장이 대신 전한 치사에서 제가 출가 교도들의 정성과 노고를 위로하고 앞날을 축원했고, 나상호 교정원장은 종법사님을 대신해 이문교당 교도 일동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한덕천 서울교구장은 박원웅 교도회장에게 교구장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동대문구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최홍현 부구청장은 구민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위해 상생, 화합, 존중의 중심지로서 이문교당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부처님 삶의 모습으로 살자고 설법하며 지혜와 위안을 얻고 치유가 되는 도량, 마음을 멈추고 감사하는 행복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염원했습니다. 오늘 봉불은 새 교당의 법신부를 새로 봉하는 경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에 가면 말이죠. 부처님을 모시고 저만을 해야 그 봉불을 시작하는데 우리 집 부처님은 눈도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만으로 시작을 합니까? 우리 본래 마음 저 일원성 부처님은 눈도 코도 있고 없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죠? 한 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본래 면목, 우리에게는 눈, 코, 입이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래 면목, 거기에다 우리가 오늘 이문교당에 봉물식을 참석하러 가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저만을 했고, 아까 교무님께서 저 정문에서 저만 하고 오셨나 일일이 다 확인하시더니 다 저만을 확인하고 시방 3개 알리는 이 봉부를 알리는 타종을 10번 치시더라고 그랬죠? 예, 확인했습니다. 신축 봉불식을 마친 이문교당 박덕희 교무는 이제 교화할 일만 남았다며 마음 공부로 지혜와 복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나누고 함께하는 교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축된 이문교당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1층에는 교당 사무실과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마인드풀 카페, 2층에는 경원관으로 이름 지어진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선실과 교무생활관 및 게스트룸과 회의실이 위치해 있으며 4층에는 98석 규모의 대각전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옥상에는 휴게 전망대를 조성해 휴식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교구 청년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 30대 교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월 15일 광주교당에서 열린 광주 전남교구 청년연합법회는 서로 이웃하고 있는 광주, 농성, 중흥교당 청년회가 뜻을 합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소중한 법연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년연합법회에 함께한 20명의 청년과 각 교당 지도교무는 3년이라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청년들이 부딪혀야 했던 사람들과의 단절, 좁아진 취업난, 불확실한 미래 전망 등 갖가지 과제들이 혼자가 아닌 함께 극복해 가야 할 시대적 소명임을 공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만났던 청년들이 절반 이상 종교 울타리를 빠져나간 것을 보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나눴습니다. 청년회 담당 강법진 교무는 환영 인사를 통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신 뜻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신이 주인되어 살자라는 것이라며 원망심을 감사심으로 돌리는 공부 하나만 잘해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광주교당 이정은 청년은 이웃교당 청년들을 만난 것도 좋았지만 같은 교당에 다니는 청년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지니 훨씬 가까워진 기분이 든다며 다음 기회가 된다면 청년들과 공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고 감상담을 전했습니다. 한편 대면으로 만난 청년들의 활기띤 모습을 지켜본 광주 전남교구는 향후 참여 대상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광주권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청년 연합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서울교구 화곡교당이 원불교 화곡교당 50년사 한마음 한길로를 발간하고 봉정식과 법포 수여 및 비전 선포를 기념하는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화곡교당은 원기 54년 3월 신천교당의 연원으로 오정인 교도 가정에서 법회를 시작해 원기 55년 화곡동 10-349의 전셋집을 얻어 법신부를 봉안하고 박덕수 교무가 부임한 것을 시작으로 원기 70년 화곡동 98-30에 신축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당 창립 50여 년의 역사 동안 초대 박덕수 교무부터 10대 박근영, 안지영 교무까지 총 41명의 교무가 봉직했고 초대 조세영 교도회장단부터 13대 이정우 교도회장단까지 총 57명의 일반 재가교역자가 함께했습니다. 특히 화곡교당이 배출한 고 김호영 대호법과 63명의 법사 법호인이 교단과 교당을 위해서 헌신 봉공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화곡교당 대각전에서 열린 화곡교당 50주년 기념행사는 변상훈 교도부회장의 사회로 함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정우 교도회장은 50년사를 발간하기까지 도움을 준 역대 교무와 교도회장단, 편찬위원, 글과 사진을 제공한 교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법신불전에 봉고문을 올린 박근영 교감교무는 교당은 제가 출가 교도의 염원과 노력으로 5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오늘의 발전을 이루고 온라인 교화로 변화하는 세상을 선도하고 있다며 50년사 봉정을 계기로 교화의 한 매듭을 짓고 50년을 향한 비전을 세워 새롭게 나아가고자 한다고 봉고했습니다. 9대 교감교무를 역임한 주경신 원로교무는 설법을 통해 원기 95년부터 102년까지의 교당 교화 활동을 회상하며 교법 체질화, 교법 생활화, 교법 인격화로 교도들의 건강과 법력 증진을 기원했습니다. 봉정식에 이은 법호 수여식에서 고인수, 한정원, 최연수 교도가 법신불 사언 전에 감사문을 올리고 신앙과 수행으로 정진하는 참된 공부인이 되길 맹세했습니다. 한편 화곡교당은 이날 비전 선포식을 하고 공부 화합하는 교당, 창의 혁신하는 교당, 환경 보훈하는 교당으로 정신개벽을 선도하는 주역이 되자는 비전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화곡교당 100년, 일원상을 품은 나의 행복으로 낙원세상 이루자는 비전 구호를 제창하며 기념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WBS 원음방송이 사단법인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과 부패방지 업무협약 및 청렴 인증기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10월 12일 독산동 WBS 원음방송 본사에서 원음방송 이관도 사장과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원도코 상임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업무협약 및 청렴 인증기관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부패방지 청렴기관 인증은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기관에게 UN 국제단체 연합 소속 UN 국제부패방지의 날 조직위원회가 인증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인증입니다. 이날 협약으로 원음방송은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의 부패방지 운동 취지에 공감하고 부패방지 실천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면 그 나라의 미래 또한 건강하다고 하죠. 원불교 또한 청소년 교화가 제대로 다져질 때 세계교화 그리고 세계교화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듯 원불교 청소년 교화의 기초를 다지는 곳 바로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입니다. 제25회 세계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 치프 커미셔너인 김세은 교무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직접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삼동 베네 청소년 수련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 치프 커미셔너를 맡고 있는 김세은 교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용어를 좀 정확하게 쓴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공식 명칭은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이고요. 연맹 승인되기 전까지는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산하의 지역연맹이라고 있는데 그 연맹에서 원불교 스카우트 아니면 동그라미 지역대 원스카우트 등등 다양하게 불리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맹으로서 승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이고요. 짧게 줄여서는 원불교 연맹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네. 오히려 정리가 조금 되니까 사람들도 더 기억하기 쉽고 불리어지는 것도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원불교 연맹 소개하고 김세은 네. 교무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치프 커미셔너라는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프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스카우트는 행정과 훈련을 따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그 행정에 기반돼서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맡고 있는 것은 훈육 쪽, 지도자 양성과 대원들 훈련 네. 활동들을 맡고 있는 훈육 파트인데 네. 이 치프는 그 훈육 위원들 중에 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육위원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명칭은 치프라는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프 커미셔너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흔히 병원에서도 치프 계급이 예. 그 밑에 이제 의사분들을 또 훈육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는데 또 의미가 어느 정도는 연결이 돼서 기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한국 스카우트 연맹으로부터 원불교 연맹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된 게 사실 기성종단도 좀 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있고 그만큼 좀 힘들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스카우트 활동은요, 학교대가 아닌 지역대 활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북미 지역 등 국토 대비 이제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지역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동네 친구들과 아니면 활동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은 공교육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부터 많은 활동들이 학교대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1922년도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초가 되어지긴 했는데요. 네. 70년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이제 학생들, 대원들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학교대가 운영이 되어집니다. 이 학교대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내용들을 벤처마킹 해 오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스카우트 활동이 극대화 이제 최대한 올라가는 이제 그 시점이 되었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시작이 영국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학교대가 아닌 지역대 활동으로 네. 이제 이루어진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대에서 확보를 조금 대원들을 하기 위해서 특수연맹인 종교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게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2000년도에 오면서부터 네. 정부에서는 학교에서 스카우트 활동하는 내용들을 좀 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네. 가산점도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선생님들 가산점도 떨어지고 네. 또 학교에서 스카우트 활동하는 것을 자제를 하다 보니까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는 대원들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원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달리 어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지역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종교 쪽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카우트 선서의 1조항에 하느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라는 조목이 네. 있습니다.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네. 종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아우르는 말인가요? 예. 그래서 자신이 대원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한 가지씩 1인 1종교를 갖게 하고 그 종교를 통해서
인성교육과 함께 스카우트 활동을 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는 각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교무님이나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원들 확보를 위한 또 그리고 영국에서 처음 지역대를 만들어서 움직였던 내용과 마장이 맞춰서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지역대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네. 원불교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원불교는 실은 이제 카톨릭 연맹이 첫 번째 종교 연맹이었거든요. 아, 네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원불교 연맹은 2007년 7월 12일 날 네. 이제 원불교 연맹으로 승인이 되어집니다. 그 원불교가 두 번째인가요? 네, 두 번째예요. 기성 종교인 불교하고 기독교보다 원불교 연맹이 먼저 승인이 되어진 것은 단일 종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불교는 파가 많잖아요. 네네. 종파가 많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파에다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원불교가 먼저 승인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불교도 기독교도 다 승인이 돼서 활동합니다. 네.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역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맹 승인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두 번째로 연맹 승인을 받았는데 네. 원불교 연맹의 그 시작의 모습은 어땠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원불교 연맹 시작은요. 네. 이제 제가 25년 동안 스카우트 활동하면서 네.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1961년에 그 팔타원 황정신행 종사님께서 아들 이름으로 그 서삼릉이라는 땅을 이제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다 희사를 해요. 네. 예, 그 자리가 지금 중앙훈련원 자리거든요. 원불교 연맹의 중앙훈련원 자리인가요? 아니요. 그냥 한국 우리 중앙- 스카우트 네네. 연맹의 중앙훈련원으로 이렇게 희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1975년에 상산 종사님, 박장식 종사님께서 원불교 종교장을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원불교라는 종교는 없었어요. 네, 이때 이제 상사님께서 원불교라는 종교장을 승인 신청 받으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시초가 되어지고요. 정말 스카우트 활동을 대원들을 데리고 활동하는 네네. 것은 지금 김덕영 교무님이라고 네. 계시는데 제주 교당으로 첫 발령을 받게 돼요. 네. 그때 당시 이제 교우의 의장님으로 계신 김정태 교우의 의장님께서 김덕영 교무님께 그 의뢰를 합니다. 그분도 이제 스카우트 연맹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주 연맹에서 활동을 네. 하고 있었는데 교우님께 이러이러한 청소년 활동이 있는데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해서 그때 7명의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때부터 7명? 네. 7명을 데리고 스카우트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교당에서 임기가 마치시고 어디로 오냐면 교화훈련부로 오시게 돼요. 창타우님께서. 네. 그래서 김덕영 교무님께서 이제 교화훈련부로 오셔가지고 스카우트 담임교무로 겸직을 하면서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원불교 연맹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은? 지금 원불교 연맹의 규모는 참 미약하죠. 네.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는 8개 지구연합회와 네. 23개의 지역대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전에. 네. 그래서 지도자 320명과 대원 639명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은 이런 지역대도 좀 사라지기도 했고요. 네네. 활동을 멈추다 보니까 지금 지도자와 대원들 총 모여서 30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비했을 때 더 규모가 조금 더 줄어든 상황이네요. 원불교 연맹뿐만 아니고요. 모든 지역 음. 연맹과 특수 연맹들은 다 그렇게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연맹 승인이 2007년이었으니까 거의 한 15년여 정도 그렇죠. 네, 역사를 보면 되는데 네. 규모는 아직 조금 더 키워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로 지금 규모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 연맹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 설립 목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원불교 연맹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전 세계 160개국 3천만 명의 대원과 지도자가 활동하는 스카우트는
대자연 속에서 단체 생활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지도력을 배양하며 스스로 잠재력 능력을 개발하여 국가 사회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건전한 청소년들을 육성하고요. 사회교육의 스카우트 방법과 언불교 교리 정신에 바탕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 인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언불교 연맹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뭐 스카우트 하면 사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잼버리 대회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그냥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린다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25회 세계 잼버리 대회가 내년 2023년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게 맞나요? 네. 네. 요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잼버리라는 어원은요, 유쾌한 잔치, 그리고 즐거운 놀이라는 네. 그 뜻으로 북미 인디언의 말인 시바아리라는 유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전음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울경이라는 육군 장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1920년도에 네. 런던 올림피아에서 34개국 8,000명을 데리고 스카우트를 활동하는 것이 제1회 국제 야영대회이고 그것이 제1회 국제 잼버리가 네. 되게 되었습니다. 세계 잼버리는 매년 4년마다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 4년마다 이루어지는 이 잼버리가 매회 6년 전에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회원국을 구성으로 총회에서 개최 장소를 승인을 받고요. 네. 그 승인이 되어지면 그 인준받은 회원국하고 세계 연맹과 연합해서 잼버리를 운영하게 되어집니다. 네, 또 이 그 잼버리 정신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만하다고 하던데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스카우트 정신은요,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고 있기로는 그 어떤 봉사나 네. 이런 활동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스카우트 정신은 다른 게 아니라 전인적인 그 사회 일원으로서의 인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 단체거든요. 교육을 네. 하기 위한 스카우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끔가다 스카우트 봉사 단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봉사 단체가 아닌 전문적인 이제 그 지도력을 키우고 인성을 키워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육성인을 키우자라는 데 의의가 있고요. 네. 그 언불교와 맥락이 같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스카우트는 반제도라고 해서 네. 6명에서 7명의 대원들이 한 반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그 언불교는 10인 1단이라고 해서 교화단 조직이 있습니다. 그거와 맥락이 또 같고요. 네. 또 스카우트에서는 12가지 규율이 있어요. 지켜야 할 규율이 있고 언불교는 16가지의 지켜야 할 설성여론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될, 버려야 될 30계문이 있죠. 그래서 맥락이 같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 2023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개최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내년 2023년도에 개최되는 곳은요, 군산에 있는 새만금에서 네. 이루어집니다. 2023년에 그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는 제25회 벌써 네. 25번째 세계잼버리가 되어지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인적 자원과 재정들을 많이 투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언제 열렸었나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것은 1991년 고성잼버리라고 해서요. 아, 네. 그때 많이 활동을 했고 언불교가 처음 세계잼버리를 나선 때도 그때입니다. 네. 1991년 고성잼버리 때 언불교라는 종교관을 운영하고 언불교를 알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제 17회 고성 잼버리 대회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거, 이번이 이제 두 번째로 예. 열리는 제 25회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네요. 이런 이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릴 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아까 그 수백여 명의 대원들이 그냥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신청을 사전에 하는 건지, 어느 정도로 참여되는지 좀 규모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세계잼버리에 참여하는 나라는요 172개국이고요. 올해 네. 내년에 2023년 세계잼버리에
참가한 나라는 172개국이고요. 네. 대원들은 4만 명, 오. 지도자는 1만 명. 그래서 올해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대표 자격으로 대표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 대표단으로 모두가 올 수는 없는 없고요. 건가요? 네. 대표단은 인원이 조금씩 상이한가요? 네. 그 개최하는 지역의 나라만 그 참석 인원의 10%를 기준을 잡아주고요. 나머지 그 나라에서는 네. 그 나라에서 올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올 수 없어서 네. 제약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까지 아직 받고 있는 중이라 지금 아직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겠네요. 네. 네. 그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장소가 전북 새만금이면 사실 우리 그 총부와 좀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원불교를 오히려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관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하고 있는지 들려주시죠.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적 자원이나 재정 자원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1991년 고성 잼버리 때는 인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하기 힘들었고 또 고성 잼버리 이후에는 해외 잼버리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가는 인적 자원이나 재정이 열악했어요. 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익산, 총부하고도 가까운 네. 예, 거의 1시간 안 걸리는 거리에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인적 자원이나 아니면 재정 자원이 많이 용이할 것 같고요. 네. 이 종교관 운영은 세계 잼버리 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엄불교 선에 관한 선방 운영과 네. 원만히 만들기라고 해서 오. 두 가지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에는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를 더 할 생각입니다. 어떤 건가요? 1만 개 연날리기를 할 어, 생각입니다. 특별히 연날리기가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각 나라에도 연이 있기는 하지만 네. 가장 엄불교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띄우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방패연에다가 우리나라 엄불교의 심벌 마크인 일원상을 그려서 띄우기도 하고요. 네. 또 표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구들을 연에에 새겨서 대원들이 종교관에 왔을 때 연을 만들어 가지고 띄울 생각입니다. 네. 혹시 만개에도 의미가 있나요? 만개 우선은 지금 만개를 만들기 위해서 후원을 많이 받고 있기는 네. 하는데 대략 지금 5만 명 지도자와 대원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그리고 엄불교를 한번 알려보자는 의미가 있어서 네. 1만 개 연날리기라는 의미를 붙여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꼭 잘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들은 것 중에는 명상 관련된 것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이번에 과정활동에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종교관 외에 다른 과정활동 두 가지가 저희한테 이제 부여가 되어질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하섬 해양 그 훈련원이라고 하섬 훈련원에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12일까지 8번 네. 120명이 하섬 훈련원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활동을 합니다. 네. 1박 2일 동안 동적인 거와 정적인 게 있는데 네. 동적인 것은 하섬 해양훈련원 근처가 다 바닷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카약이나 수영 이런 오. 활동들을 할 것이고요. 네.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하섬 안에서 엄불교 선을 주체로 한 템플스테이를 1박 2일 동안 120명을 데리고 네. 매번 8번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새만금 잼버리에 원대병원이 이제 이렇게 지정 병원으로 협약이 이제 네네. 되어질 거예요. 그 협약은 그 온강 원창학원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원대를 알리고 온강대학교를 알리고 총부에 이렇게 450명 정도의 지도자와 대원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투어를 네. 하게 되는데 그 투어를 통해서 엄불교를 알리고 온강대학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정원에서는 이 대원들이
450명이라는 대원들이 10번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동영상과 팜플렛, 원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새만금 잼버리 지정병원으로 이제 우리 원광대학병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예.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 청년들도 참가 예정이라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 인적 자원이 이제는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항구에서 하다 보니까 그 신청비가 좀 비싸기는 네, 해요. 네. 그리고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다른 그 나라 연맹보다 대원 확보가 많다 보니까 또 참가비도 세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교정원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비 교무들 18명과 일반 대학 청년 12명을 교정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172개국에서 청소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청소년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 교화에 어떻게 하면 물꼬를 뚫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교화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기는 힘들지만 이 잼버리를 통해서 많은 나라의 청소년들을 만나볼 수 있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청소년 교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내년 신성회, 대학생 신성회를 이 스카우트와 함께 접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원들,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투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70여 개국을 직접 다니지 않고 네. 우리나라에서 170개국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바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중요하지만 이 잼버리 대회는 하나의 사실 이벤트고 네. 그 외에도 꾸준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치프 커미셔너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 이벤트로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세계 잼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미래에 우리나라, 우리 교단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화할 것이냐, 그리고 이 교화를 통해서 어떤 방면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집니다. 그러려면 그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을 해야 되고 이 양성할 수 있는 야영장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잼버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청소년 교화를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아니면 발판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럴 때 교단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한 같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어른들이 함께 공유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이 모든 게 결국은 이런 세계 건설을 위한 원불교 연맹의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원불교 연맹이 아직까지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가장 필요한 것은요, 지역대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불교 연맹을 승인을 해준 이유도 대원들 확보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지역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통한 청소년 교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단적으로 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있는 교당이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출가로 나오는 예비 교무들도 숫자가 좀 적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청소년들이 옛날보다는 청소년들을 만나려고 하면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네. 그 저희들이 이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원들하고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교당에서 현장 교화에서 이 스카우트를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교무님들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가를 통한 젊은 층 일반인들을 통해서 지도자 양성을 하고 그 지도자가
교당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스카우팅을 통해서 청소년 교화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게 이제 청소년 교화에 있어서 원불교 연맹의 역할 그리고 뭐 책임 이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금방도 네. 이야기했지만 꾸준한 관심과 지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서로에 대한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카우트를 통해서 스카우트를 정신을 통해서 지도자와 대원들이 공감을 하고 아니면 어른과 청소년이 공감을 하고 교무가 청소년들과 공감을 한다고 하면 네. 이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 스카우트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직접 보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들려주시죠. 감사합니다. 지금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청소년 교화를 물꼬를 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정원에서도 이번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부도 그렇고 문화사회부도 그렇고요. 교화훈련부, 총무부,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많은 지원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말로만 청소년 교화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청소년 교화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무님들이 우선 청소년 교화에 큰 관심이 있다고 하면 먼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25년 동안 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연맹을 만들었지만 지역대를 만들어 놓고 사라지는 지역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교무님들께서 이동을 통한 지역대가 사라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후배 교무님들 청소년 교화를 하려고 한다 보면 이 스카우트를 통해서 청소년 교화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이벤트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스카우트 정신과 원불교의 교법 정신을 같이 병행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청소년 교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베네 청소년 수련원에서 왔기 때문에 베네 훈련원을 조금 이야기 드리면 향타운 정사님께서 37년 전에 이렇게 베네에 청소년 수련원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향타운 정사님께서도 청소년 교화를 위해서 거기다가 삼동 청소년 베네 수련원으로 이렇게 만든 것처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고 앞으로의 희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베네는 기도가 살아 숨쉬는 기도성지고 또 우리 법이 살아 숨쉬는 법성지고 또 은혜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베네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베네를 같이 움직여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그 훈련을 통해서 청소년과 일반 재가 교도들 훈련을 열심히 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천혜에 경치가 좋은 이 베네에 한번 놀러와 주시고요. 청소년 교화를 위해서 우리 같이 꿈과 희망을 같이 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도인이 되고 싶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해드렸는데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나도 활동을 하고 싶은 대원이 되고 싶다 하는 네. 청소년이 있으면 혹시 조건이 있을까요? 청소년들은 조건이 없고요. 네. 7세에 있는 아이들은 비버 스카우트라고 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초등학생들은 컵스카우트, 중학생들은 스카우트, 네. 고등학생은 벤처 스카우트라고 네.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현장 교화에 있는 교당에서 네. 지역대만 만들어 놓으면 지도자가 있고 지역대를 만들어 놓으면 대원들이 왔을 때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는 장만 만들어주면 네.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스카우트 네. 활동.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한 상황이네요. 그죠. 모든 연령대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네. 그럼 중요한 거 우리 교당에서 지역대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지도인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우리 미래의 인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제가 출가교도들의 원불교 연맹에 대한 관심이 좀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교부님 말씀처럼 청소년들과 함께할 지도인들 더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초대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치 좋은 베네도 한번 들러주시고 내년에는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 전북 새만금도 들렸다가 우리 익산 총부도 한번 들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이탈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원불교 사상 및 역사 배경 웹툰 창작 첫걸음 캠프가 흑석동 소태산 기념관에서 11월 5일 개강합니다. 현직 웹툰 글작가, 그림작가 그리고 웹툰학과 교수들이 참여해 집중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모집 마감일은 10월 31일입니다. 제25회 전국청년 교리실천 강연대회가 11월 19일 한강교당 대각전에서 펼쳐집니다. 강연대회 주제는 공부하는 청년, 교화하는 청년입니다. WBS 원음방송 신사옥 이전 TV시청 인증 이벤트가 11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원음방송 TV 프로그램 시청 중 시청 인증 마크가 나타나면 화면을 촬영해 TV 인증 이벤트라는 문구와 함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300분께 만원권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주변을 보면 유독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긍정은 천성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을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텐데요. 이왕이면 좋은 마음,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